왜냐면 미친 자예요. 안 돼요. 감형된다니까요.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변호인단이 나와서. 그때 포고령을 보고 윤석열이 마지막에 통행금지를 뺐다고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은 나는 못 봤어. 자, 오늘 체포로 중대한 첫 고비를 넘어갔는데 오늘 윤석열 저녁에 어디서 자요? 구치소에서 자겠죠. 오늘 구치소 저녁 메뉴가 미역국이라고 보도도 나오던데.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몇 시까지 있다가 구치소로 갑니까? 원래는 이제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 얻어야 되는데 지금 체포는 48시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긴급하게 심야 조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 조서에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묵묵부답하며 핸드폰을 만지자. 묵묵부답하며 창밖을 바라봐. 묵묵부답하며 손톱을 만지고. 이런 거 다 씁니다. 이때 피의자는 한숨을 쉬고 묵묵부답. 그냥 점점점 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시간을 끌려고 해도 시간 끌수록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영장을 서부에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공수처법에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범죄는 기소권이 없고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혹은 특검에 넘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관할이 생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상. 너무 명확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법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을 다 해버렸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그래서 영장을 한 번 발부했고 그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해버렸고 두 번째 영장은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판단을 법원이 3번 해준 거예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열흘 동안 수사하고 맞습니다. 열흘. 20일인데 검찰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나 봐요. 그 전에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특검이 그 전에 발족할 가능성보다는 검찰이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검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을 넘겨받아서 불기소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은 이미 김용현 등에 대한 공소장에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인 것처럼 다 써놨고 141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했다는 게 자세히 언급이 돼 있고 관련된 증거까지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잖아요. 그 정도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한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계속 매를 벌어왔다고 봐요. 법원도 엄청 열받아 있고 지금. 변호인단도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말만 하면은 법원이 열받게. 그러니까 변호사를 진짜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윤석열을 사지로 계속 몰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변호사 했고 우리 공장장님을 구해냈잖아요. 이 두 분이 낙검수 때 제가 감옥에 한 반발 정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때 감옥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때 국민참여재판에서 두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변호사 잘 만나야 됩니다. 윤곽근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사실 끔찍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건 법률가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절차예요. 없는 절차인데 법원을 더 열받게 만들어서 다음 체포영장 나오게 만들었고 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완전 바보 같은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거듭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영장은 거의 120% 발부될 사안이다.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발부할 이유가 없었던 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갑자기 또 빠뜨리는 일이 생기죠.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다 내놓은 변명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은 헌재에서 따지거든요.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 포고령을 자기가 못 봤다는 거야. 김용현이 옛날 걸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의 거를 베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은 국회 해상권이 없어요. 없는데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위헌이잖아요.
그걸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포고령을 내가 못 봤다. 김용현 잘못이다.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형사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저쪽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 실패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란범은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위험성이 얼마나 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국회가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네. 저는 비교적 일찍 가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수감사에 갇혀 있다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포고령을 윤석열이 못 봤다? 미복귀 전공의, 파업 전공의에 대한 처단한다. 이건 그 사람 말고 생각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변호인단이 나와서. 그때 포고령을 보고 윤석열이 마지막에 통행금지를 뺐다고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은 나는 못 봤어. 윤석열은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 사령관들의 말을 다 부인하더니 이제 김용현까지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만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미친 자예요. 안 돼요. 감형된다니까요.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면 감형사입니다. 앞으로 네. 미친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유리창 깨라고 한 것도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라고 했어요. 진짜 그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죠. 그러면 이제 헌재 이야기로 넘어가서 헌재 구인 체제 됩니까? 저는 그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놨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재판관의 지위를 갖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단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가처분도 걸어놓고 네, 권한쟁의도 해놓고 지금 위헌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소원도 했고.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이 제일 빨리 나오죠. 참고로 이진숙 가처분 신청했었잖아요. 가처분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상 재판관을 임명하는 효과를 내는 가처분을 신청해 놨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마 꼼꼼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가처분은 인용되면 확정은 아니고 임시를 부여한다. 그렇죠. 임명될 때까지는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 22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그날 재판을 하면 선고기일을 곧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인정되면 최상목이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이 생기죠. 권한쟁의는 국회에서 3명을 보냈는데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것을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 막았다 이거잖아요. 위헌소송은 뭐예요? 저는 9명의 재판관한테 심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 사건을. 근데 완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작위에 의해서 내 기본권 9명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임명하지 않아서 라고 이제 제기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도 했고 변호사 한 분이 그보다 좀 더 빨리 내기도 했었고. 9명이 왜 중요하냐면 헌법재판소는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냐 9명이냐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죠. 지금은 8명이면 5대3 구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3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사람 3이 자기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 9명이 되면 6대3은 안 나오고 9대0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6명이 찬성해서 이미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이 3명이 역사에 이름을 걸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9명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3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혹은 대통령실에서도 3명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공공연히 하죠. 정영식 재판관은 널리 알려졌는데 그 외에 2사람이 더 있어요.